나비 효과.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론입니다. 초기에 아주 사소한 원인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비단 이론에만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비 효과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건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증상이 시간이 지나 몸에 커다란 질병을 초래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인체의 나비 효과를 부르는 증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턱관절 장애입니다. 밥을 아예 못 먹고 눈물도 흘리고 울기도 했어요. 너무 아팠어. 그 자다가 되게 또 아프고 그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머리를 잡고 막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턱 주위가 뻐근하게 아프고 입이 잘 벌어지지 않고 벌릴 때마다 소리가 나는 턱관절 장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턱관절에 문제가 발생하면 척추 관련 질환들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턱관절 장애는 턱뿐만이 아닌 전신을 살펴봐야 하는 질환입니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턱관절 장애에 대해 알아봅니다. 턱관절을 알면 통증의 원인이 보인다. 턱관절 교정을 통해 전신 통증을 치료하는 한의사 추동진 원장에게 그 해답을 들어봅니다. 바쁜 딸 내외를 대신해 손자를 돌보며 황혼 육아에 요즘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박명애 씨. 몸은 힘들지만 손자 재롱 보는 재미에 하루하루가 그저 행복하다는데요. 하지만 1년 전 그녀의 행복한 일상에 예기치 못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턱관절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턱이 일단은 음식물을 못 씹고야 입 하품도 못하고 입맛도 못 다시고 이래 입을 조금 벌리면 딱딱 소리가 나고 아예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을 아예 못 먹고 그냥 뭐 미음이나 뭐 죽 같은 거 아니면 누룽숙냥 이런 거 막 끓여 먹고 눈물도 흘리고 울기도 했어요. 너무 아팠어. 어떨 때는 하품하면서 입이 아파갖고 이 턱을 이리 움켜쥐고 앉아 있어야만이 될 그 정도였어요. 진짜 정말 많이 아팠어요. 음식을 씹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박명애 씨. 뒤늦게 치료를 위해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이미 입을 벌리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는데요. 턱 주위에 막 침도 나 맞고야 또 목 주위에 주사도 맞고 그래가지고 막 몇 주 동안 치료해도 막 효과도 없고 레이저 치료 일주일에 3번 받으러 다니고 또 막 전기로 하는 것도 하고 막 찜질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그래 일상생활이 그랬는데 그래 뭐 어찌 알게 돼가지고 막 좋은 치료 방법을 알아가지고 치료를 해가지고 막 거의 지금은 뭐 막 거의 완쾌되다시피 해가지고 막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도 없고 잘 먹고 그냥 뭐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박명애 씨를 괴롭힌 턱의 통증은 어떤 이유로 비롯된 걸까요? 오늘로 7개월째 그녀가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는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마지막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요즘 표정이 좋으시네요. 네. 요즘 좀 어떠세요? 뭐 지금은 뭐 살만합니다. 음식 씻기도 괜찮으시고 다 가능합니다. 턱에 통증이나 뻐근한 것도 이제 생기지 않고요. 아, 그게 괜찮네요.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다 나았어요. 처음 오셨을 때 턱에 통증을 심하게 호소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입을 조금만 벌리려고 할 때마다 턱이 자꾸 빠질 듯한 그런 불편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턱관절 장애는 앞에 있는 턱뼈와 뒤에 있는 목뼈, 이번과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게 되는데요. 턱뼈의 균형이 틀어지게 되면서 이제 턱의 통증, 그리고 입을 벌릴 때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개구장애, 그리고 입을 벌렸다가 다물 때마다 나는 소리들, 이런 현상들을 대표적인 턱관절 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턱 관절의 불균형이 오래 지속이 됐을 경우 이제 턱을 잡아주고 있던 인대들이 약해지면서 턱이 자꾸 빠지는 그런 현상들도 생기게 되는데요. 거기까지를 크게 턱관절 장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턱관절은 몸에 있는 여러 관절 중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하지만 그 어떤 관절보다 사용 빈도가 높은 관절입니다. 하루 평균 2,500회가량 움직이며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는 물론 호흡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24시간 일을 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렇게 쉼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고장이 나고 균형을 잃기가 쉬운 것이죠. 무엇보다 양쪽 귀 앞에 하나씩 위치해 두 개의 관절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이른바 양측성 관절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턱관절 장애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턱관절의 불균형은 이 0.05mm의 측정치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환자에게 우측과 좌측의 측정지를 입에 물리고 나서 이 상황이 균형이 맞지 않을 때 0.05mm의 측정지 한 장을 오른측에 덧대어 보고 요 0.05mm 측정지를 좌측에 대어서 다시 검사를 해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우측과 좌측 중에 어느 쪽이 턱과 목뼈의 균형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측정지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돼요. 하시고요. 다물도록 할게요. 자, 고개를 살짝 숙이시고요. 자, 밑에 이빨을 앞으로 조금 빼세요. 조금 더 빼시고, 조금 더 빼시고, 조금 더 빼시고, 조금 더 됐어요. 밑에 이빨 빼세요. 측정지를 2의 문체로 턱관절의 좌우측과 전우측을 정확히 맞추고 측정지의 두께를 다시 바꿔 사과 높이도 함께 조절합니다. 다물어 보세요. 그런 다음 경추 회전 검사를 통해서 경추 2번과의 균형을 확인해 보는데요. 균형이 제대로 맞춰졌을 때의 목 돌림과 그렇지 않을 때의 목 돌림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님이 생활을 이제 조심해서 잘 하셔야 돼요. 예. 우선은 표정용 장치를 평소에도 잘 물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 물고 걷기 운동도 틈날 때마다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음식 드실 때 질기거나 너무 딱딱한 거를 많이 안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되겠습니까? 네. 턱관절의 균형을 되찾으면서 통증에서 벗어나게 된 박명혜 씨.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막 고통도 이제 벗어나게 됐고 너무 막 감사하고 이제 막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막 모든 게 다 막 즐겁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관리 잘 해가지고 이제 안 아프게끔 노력해야 되겠죠. 너무 좋습니다. 턱관절 장애라 하면 턱뼈를 보호해주던 디스크가 전방으로 빠져나온 현상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한쪽으로 자꾸 씹는 습관을 붙이게 되면 턱관절이 한쪽으로 더욱더 틀어지게 되고요. 아니면 한쪽으로 껌을 너무 많이 씹거나 아니면 질긴 오징어 같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도 우리 턱관절 균형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특히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입을 꽉 깨물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입을 꽉 깨물고 있는 상태는 턱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쉽게 턱관절 장애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부인 박유자 씨도 턱관절 교정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녀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턱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어깨하고 두통 그리고 허리 협착증 이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다른 병원에 이제 가보고 또 MRI도 찍고 머리 때문에 그래 찍을 때마다 별 증상은 없고 그냥 일상생활에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막 머리 아프다 두통이 있는데 어떤 때는 한 번씩 막 머리를 무엇이 떼지는 것 같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래 한 번씩 그 고통이 어쩌다가 1년에 한 몇 번씩 서너 번 오더만 그게 잦더라고 자꾸. 예, 자주. 그럼 너무 아픕니다. 턱은 제2의 뇌라고도 불립니다.
두개골, 척추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곳을 지나는 혈관과 신경이 많기 때문인데요. 12개의 뇌신경 중 무려 9개의 뇌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턱이 틀어지게 되면 두통, 이명과 같은 다양한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통이 있고 목, 어깨가 아프면서 허리가 아프면 우선은 척추의 병이에요. 우리 척추는 C2, 그러니까 두 번째 목뼈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형성이 되는데 두 번째 목뼈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틀어지면서 첫 번째 목뼈가 두 번째 목뼈의 뒤틀림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틀어지게 되고 그 첫 번째 목뼈는 머리뼈를 지탱하고 있는데 그 머리뼈에 회전력을 전달시키면서 두개골이 미세하게 뒤틀림이 생기게 되어서 그때 이제 두통이 발생하게 돼요. 동시에 목뼈 2번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나머지 목뼈의 불균형이 유발이 되게 되고 그 목뼈의 불균형은 등뼈, 허리뼈를 연결을 해서 허리뼈까지 불균형을 함께 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허리의 통증까지 함께 나타났던 거고요. 그래서 턱관절 자세 음이한 교정술인 이 치료는 턱관절 균형을 통해 전신의 균형을 정상화시키는 치료입니다. 회전 검사가 안 되고 걸리게 돼요. 오른쪽으로 균형이 틀어졌는지 왼쪽으로 균형이 틀어지는지를 이제 찾아서 검사를 해봐야 돼요. 먼저 하시고 다물어 보세요. 해보았을 때 아까는 걸리던 목이 걸리지 않고 회전이 되기 시작해요. 지난번 상황보다 측정지 한 장만큼 오른쪽으로 덧대 올렸을 때 턱과 목뼈의 전후 균형이 맞아졌구나라고 확인을 하게 되고 이 상황에서 교정을 하게 돼요. 자, 힘을 그대로 빼시고요. 쭉. 턱관절 교정 치료의 관건은 균형을 얼마나 오래 유지시켜 가느냐에 달렸는데요. 턱의 균형을 목뼈와 맞추어서 교정을 해놨어요. 해놓고 나서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상황을 유지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맞춤형 장치라는 것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맞춤형 장치는 현재의 턱과 목의 균형을 잡아놓은 상황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유지시키는 유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이 장치는 보통 10분 정도밖에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표준형 장치는 집에 가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항상 물고 적절한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목뼈와 턱의 전후의 균형을 계속 이어지게끔 그렇게 만들게 되고 이제 이 장치를 오랜 시간 물면 물수록 그만큼 스스로 더 많은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형 장치를 평상시 일상생활을 할 때 항상 물게끔 하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환자들에게 많이 권유를 하고 있죠. 맞춤형 구강 장치를 착용한 후에는 곧바로 걷기 운동을 하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턱과 목, 경추 2번의 균형을 맞춰 놓고 교정을 시켜놨어요. 그 후 맞춤형 구강 장치를 제작해서 물렸는데 이 순간 턱과 목의 균형이 제일 이상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턱과 목의 균형만 맞춰져 있지 나머지 등과 허리, 골반에 대한 균형은 맞지 않은 상태예요. 걷기 운동을 통해서 전신의 근육과 골격을 움직임으로써 위에 턱과 목의 균형을 맞춘 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나머지 뼈와 근육이 이동되게끔 유도를 시키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어깨 아픈 거, 머리 아픈 거, 허리는 지금 이제 아픈 거를 전혀 못 느끼니까 그리고 허리가 나으면서 무릎 불편한 것도 많이 부드러워졌고 막 설거지 하고 나면 막 팔을 주물리고 파서 붙이고 이랬는데 지금 있잖아 많이 쏠습니다. 난 잘 온 것 같아요. 부산의 한 시장. 이곳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하영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5년 전부터 극심한 목 디스크 통증에 시달려 왔는데요. 늘 무거운 과일 박스를 옮기는 일이 일상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직업병이라 여겼지만 통증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제 요 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점차 누죽이 된 페이지. 실제 누죽이 돼가지고 많이 아팠지. 아예 이 목을 돌리지는 못했고 전혀 못 돌려 그냥 요래 상태로
이 상태로 돌리지. 그냥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병원에 간 거지. 얼마나 찍으니까 목 수술하라. 그래서 수술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워낙 아프니까 수술하라 하더라. 되게 일하시는데도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일을 못했지. 불편한 게 아니고 일을 못했었어 그 당시. 아니 오죽하면 내가 병원 갔겠는데요. 박스를 옮길 때마다 이를 꽉 깨물고 한쪽 어깨로만 짐을 짊어지는 습관은 목과 어깨에 심한 불균형을 가져왔는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목은 많이 이제 좋아지셨어요. 여기가 많이 굳어있던 게 지금은 많이 풀렸고요. 조금 더 깊게 만져봤을 때 오른쪽에 회전력이 살짝 걸리는 거 보니까 이 장치의 균형이 좀 안 맞아진 거고요. 그래서 목을 회전 검사를 시켰을 때 회전이 안 되고 걸리게 되고요. 다시 측정지로 균형을 맞추고 목의 회전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회전이 돼요. 이렇게 턱관절은 목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전체 목뼈는요, 두 번째 목뼈를 중심으로 모션이 이렇게 동작이 형성이 되는데 두 번째 목뼈가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면서 전체 목뼈가 함께 그 방향으로 틀어지게 돼요. 이 회전력은 반드시 꺾이는 밴딩이라는 현상을 유발을 시키게 되는데 이 꺾임 현상에 의해 가지고 아래쪽 디스크가 한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 디스크가 유발이 되게 되는데요. 동시에 턱관절의 운동축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턱관절의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동시에 목뼈 이변의 뒤틀림으로 인해서 전체 목뼈의 불균형 유발해서 전체 목뼈의 뒤틀림에 의한 목 디스크를 함께 만들게 되는 겁니다. 교정 치료를 끝낸 후에는 부항 치료로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풀어줍니다. 장사를 놓을 수 없어 수술만은 피하고 싶었다는 하용수 씨. 수술 없이 통증이 나아지자 삶의 활기를 다시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낫네요. 보니까 지금 다 나았어. 솔직히 다 나았어요. 우리 만화도 봐도 아이고 이제 사람 되는 그 정도로 좋아졌고, 쉽게 말하면 주위 사람들도 내보고 이제 사람 됐네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도 기분 좋고 하기 좋고 일도 잘하고. 박종근 씨 역시 하영수 씨처럼 목 디스크 통증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환자입니다. 아래쪽에 목 디스크가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 아래쪽에 목 디스크가 생기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위에서 틀어졌던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틀어지면서 전체가 뒤틀려 버렸던 거고요. 저는 요거를 바로 잡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턱하고 목뼈, 두 번째 목뼈가 서로 톱니바퀴 움직이듯이 같이 움직이는 관절이라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치료하시던 모습들 보면 턱을 이용을 해서 제가 계속 교정을 해드리고 있었던 거고요. 그럼 이제 목 디스크의 두통과 수면 장애까지 더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걸으러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딱 해서요. 힘차게 팔을 흔들면서 걸으셔야 돼요. 예. 자, 걷기 운동하러 가시도록 할게요. 교정 장치를 착용하고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는 박종근 씨. 이렇게 성실히 치료를 받은 덕에 어느덧 목을 움직일 수 있게 됐고 수면 장애 또한 없어졌다고 합니다. 치료받고 하면 좀 많이 좋아진 것을 조금 느낍니다.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좋아져가 밤에 잠도 조금 잘 자고, 특히 이제 목 움직이는 게 조금 약간 부드러워진 느낌.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열심히 받아가지고 완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는 대표적인 생활습관성 질환인 만큼 치료 후에도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해야 재발 위험이 없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틈틈이 턱과 경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운동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우선은 이 운동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 모든 운동은 전부 다 표준형 장치를 물고 해야 됩니다.
목뼈가 턱뼈와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지만이 바른 척추로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물고 운동을 하는데요. 첫 번째 목 운동이 있겠습니다.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뒤로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좌우로 고개를 돌린 후에 좌우 측면으로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크게 목을 좌우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목 운동은 3회에서 5회를 하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천천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턱 스트레칭이 있는데요. 이 턱 스트레칭은 고개를 15도 뒤로 제끼면서 입을 크게 벌리는데요. 3초에서 5초 벌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정면으로 바로 하면서 입을 다물면 됩니다. 이 운동도 한번 하게 되면 3회에서 5회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걷기 운동이 있는데요. 손을 90도로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팔을 크게 전으로 흔들면 되는데요. 팔을 뒤로 갈 때 팔꿈치가 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힘차게 팔을 흔들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28회차) 치료를 받기 위해 한의원을 찾은 강도분 씨. 진료를 기다리면서도 연신 허리와 무릎을 만지는 그녀는 퇴행성 질환 중 하나인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픈 건 한 15년 정도 됐어요. 그때 일을 하다가 너무 아프니까 막 그냥 땅에 벌렁 누워버렸어요. 그냥. 세상에 이렇게 아파야 이렇게 아픈 적도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팠어요. 진짜요. 오죽하게 시장 보러 갔다 맨 땅에 주저앉았을까. 너무 아프니까 걷다가. 또 정형외과 큰 데는 몇 군데를 갔어요. 몇 군데 갔다. 통증 클리닉도 영도로 부전시장으로 뭐 대안적으로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래도 아무리 가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만 해도 허리 통증을 턱관절 교정으로 치료한다는 게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는데요. 전신 척추는 경추 2번을 중심으로 조절이 되는데요. 우리 척추에는 다혈근이라는 근육에 의해 가지고 각각의 척추가 붙어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다혈근이 경추 2번을 중심으로 시작이 돼요. 그 말은 경추 2번이 어느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면 전체 척추를 그 방향으로 전부 다 틀어지게 만들어서 전체 척추에 문제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에 척추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경추 2번의 불균형에 의해서 유발이 되게 된 건데요. 그런데 경추 2번은 전방에 있는 턱 관절의 운동축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추 2번을 정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턱 관절의 정확한 조절을 통해서야지만이 경추 2번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 2번의 조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턱 관절의 정확한 균형점을 찾아야지만이 경추 2번을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턱관절 자세 음양 교정술로 지난번 맞춘 위치에서 다시 미세하게 틀어진 턱의 균형을 새롭게 잡습니다. 이를 통해 흐트러져 신경을 눌렀던 척추의 배열을 바로 세우는데요. 치료가 끝나게 돼요. 근데 여기 좋다니까 지금 여기로 한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을 때 여기 누르면 억수로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맞춰줄 때 이거 안 아프고 잘 돌아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몸도 가벼워지는 기분이. 교정 치료가 끝나면 침 전기 자국술로 뭉쳐있는 척추의 근육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턱관절 장애는 틀어진 정도에 따라 환자마다 치료 기간이 다르지만 보통 4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걸린다는데요. 만성적인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강도분 씨의 경우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치료를 이어간다면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척추의 불균형이 사실 여러 이유에서 생기지만 큰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자세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남들보다 잘 살려고 노력을 하고 좀 더 남들보다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상황들이 나도 모르게 이를 꽉 깨물게 되면서 척추뼈를 망가뜨리게 되는데요. 좀 덜 애를 쓰고 좀 더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척추 건강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애를 안 쓰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애를 쓸 때마다 한 번씩 찾아오셔가지고
교정을 하는 것이 좀 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리 없이 쌓이는 턱관절 질환.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고통은 턱에서 전신으로 퍼져 더 큰 고통에 따를 수 있습니다. 턱관절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살피는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